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세한 옵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간단한 실내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대략 높이는 3000 정도 주시고요. 자, 앞면은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위쪽을 우물천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이용해서 그다음 이면은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막힌 이면은 델리트 누르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이러면 우물천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과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흰색이 면의 앞면을 뜻하는 것이고 파란색이 면의 뒷면을 나타냅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면을 선택하시고요. 이버즈 페이스로 면을 뒤집어서 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씬 01번. 자, 어셋 에디터를 여시고요. 미리 만들어진 재질들이 있는데요. 이 재질들은 거의 필요가 없죠. 보면은 물론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질을 만들어서 각각 옵션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치업의 이 재질 부분과 V-Ray 재질 부분들은 서로 연동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재질을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스케치업의 탐색기 부분, 재질 탐색기 부분에서도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스케치업에서 선택을 하셔도 이렇게 V-Ray에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단 부분에 보면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요.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은 Add Mate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재질을 추가한다 이 뜻이죠.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다양한 재질들의 타입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제네릭, 이미시브, 블렌드, 범퍼, 투사이드, 컷페인트, 그 다음에 플래커, 스케팅, 헤어, 툰, 멀티, 어브와이드, 워프, 앵글 블렌드.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질. 물론 이런 재질들이 맥스 V-Ray보다는 조금 종류가 작죠. 하지만 기존의 스케치업 2버전을 사용해왔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재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재질입니다. 재질. 이걸 매트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리얼. 이 매트리얼이라는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질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질감. 여기서 질이라는 것은 매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매질이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매질이고요. 좀 통상적인 말로 그냥 객체 또는 뭐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감이라는 것은 감각을 뜻합니다. 감각 또는 어떤 느낌입니다. 느낌. 즉 이 말은 물체가 갖는 고유한 느낌, 이걸 질감이라고 용어를 쓰는 겁니다.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느낌, 이걸 질감 또는 미테리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물체가 갖는 고유한 느낌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용 재질 중에서 건축용 재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금속과 그 다음에 돌, 대리석, 뭐 이런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천, 나무, 이러한 재질들이 건축용 재질로서 많이 쓰죠.
그럼 이런 건축용 재질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나무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요. 예를 든다 하더라도 나무 표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 표면. 나무 표면 자체가 아주 깨끗한 게 있고요. 깨끗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친 게 있고, 그 다음에 까칠까칠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사가 많은 게 있고, 반사가 많은 게 있고, 반사가 적당하게 있는 게 있고, 반사가 없는 게 있고, 이런 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가정에서 많이 쓰는 바닥재 같은 거, 플로링 우드. 플로링 우드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사가 조금 중간 톤, 한 30에서 40 정도의 반사율을 갖고 있고 표면이 매끈하죠. 이와 반해서 주로 펜션에서 사용되는 어떤 플로링 우드 같은 경우는 반사가 거의 없으면서도 표면이 약간 까칠까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재질을 건축용 재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재질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질들을 특성들 이런 것들을 모두 그러니까 재료들, 건축 재료들의 특성들, 반사, 굴절, 회절, 투과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설정해 둔 것, 그걸 바로 메테리얼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물체의 표면 자체의 특성들, 이걸 세이딩이라고 합니다. 세이딩. 이런 세이딩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재질들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세이딩이나 뭐 메티리얼이나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게 되면은 이건 원칙적으로는 좀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 어떤 건축용 재질들이 건축용 재료들, 건축용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반사, 굴절, 투과, 해절 이러한 특성들을 하나로 모아둔 것, 그걸 메티리얼 또는 질감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V-Day에서 제공되는 어떤 이런 다양한 재질들이 있는데 이런 재질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제너릭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너릭이라는 재질은요, 기존의 2.0에서는 V-Day MTL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V-Day MTL. 이 V-Day MTL이라는 부분이 3.4로 오면서 제너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미시브나 블렌더나 범퍼나 이런 것들은 그 재질들을 혼합시켜서 여러 가지 느낌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재질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제너릭이라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너릭이라는 재질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플로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닥재의 이 바닥 부분에 재질을 설정하겠다, 그 뜻이 되겠죠. 자, 우측에 우측 하사표를 눌러서 버튼을 활성화시키시고요. 몇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BRDF라는 부분이 있고 옵션이라는 부분, 맵스라는 부분 각각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자, BRDF 부분부터 보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물체의 표면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면은 조그만 아이콘이 보이죠? 자,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rename, duplicate, delet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BRDF, 옵션, 맵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레이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레이어. 층이란 뜻이죠. 층. VLAY, BRDF 레이어, 옵션즈 레이어, 맵스 레이어 이렇게 용어를 쓰고요. 기존의 2.0에서는 전부 레이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3.4 버전부터는 이걸 레이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용어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BRDF 이거는 물체 표면의 가장 기본적인 표면 상태를 정의하는 기본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BRDF 부분들 보면요. 디퓨즈라는 용어가 있죠. 디퓨저. 디퓨저가 뭐죠? 디퓨저. 이 디퓨즈라는 거는 물체의 기본 색상이나 맵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체 표면의 기본 색상 또는 맵을 적용하는 부분. 그걸 디퓨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저건 나무, 또는 돌, 또는 금속,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걸 바로 디퓨즈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닥 부분의 색상이 흰색이다. 벽체의 색상이 흰색이다. 그럼 그 부분 자체는 바로 디퓨즈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물체 표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체 표면의 가장 기본되는 색상 또는 어떤 맵이 적용됐을 경우 맵, 그걸 디퓨즈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측에 보면 기본 컬러 박스가 있는데요. 컬러 박스를 통해서 물체 표면의 기본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흰색과 검은색의 명암 단계를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우측에 보면은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박스. 이 체크박스가 바로 맵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맵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색상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맵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색상은 무시가 됩니다. 자, 색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록색, 연초록색으로 이렇게 적용했다.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플로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Apply Material to Selection을 이용해서 재질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스케치업의 화면을 이렇게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을 적용하겠죠.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링 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맵을 적용할 겁니다. 맵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다양한 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는 비트맵을 적용하겠습니다. 비트맵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브라우저 창이 열립니다. 자, 뭘로 적용합니까? 바닥재이기 때문에 플로딩 오더. 자, 요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기 버튼 누르시면 적용되죠.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보면 백이라는 부분이 있죠. 백.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맵이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겁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거면은 기존에 적용됐던 이 색상, 초록색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맵과 색상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됐을 때 맵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선 렌더링 하기 전에 우선 기본 세팅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팅, 이 나사 부분 클릭하시고요. 이 렌더러라는 부분에 보면 프로그레시브라는 부분 있죠? 이걸 오프 시키겠습니다. 이걸 오프 시키면은 기존에 프로그레시브라는 거는 이 렌더링 걸었을 때 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켜고 렌더링 하게 되면 이 실제 렌더링 일어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별로 좋은
CPU 부하가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저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오프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렌더 아웃풋이라는 부분은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그대로 두죠.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라는 부분에서 environment override 부분에 GI skylight라는 부분을 ON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가셔서 글로벌 illumination 부분에 첫 번째 primary rais라는 부분 있죠. primary raise 이걸 irradiance 맵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midnight -4 또는 -5 이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목적입니다. 자, -5, -5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이트 캐시 부분에 이걸 300 정도, 300에서 400 정도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서 테스트 렌딩을 진행할 겁니다. 다시 재질로 오셔가지고요. 자, 디퓨저 부분은 물체 표면을 정의하는 기본 색상이나 기본 맵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박스 클릭하셔서 이렇게 첫 번째 이 부분 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다시 볼까요? 자, 시간을 보면요. 1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강의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니까 제가 강의를 인코딩 하기도 좀 힘들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그 사이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할까요? 자, 여기에 제네릭 다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무늬 박스 하나 클릭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비트맵. 자, 요 부분은 현재 맵입니다. 맵. 지금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add material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체크무늬 박스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분 두 가지가 다른데 메테리얼이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맵이라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 메테리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체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질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맵이라는 거는 메테리얼을 표현을 하기 위한, 즉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느낌 표현을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죠. 도구, 하나의 도구입니다. 즉 맵은 메테리얼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메테리얼이 부모라고 한다면요. 맵은 자식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를 앞질러서 갈 수는 없죠. 항상 부모 아래에 자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맵이라는 것은 항상 메테리얼의 종속이 되게 됩니다. 종속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즉 단독으로 맵이라는 그 자체 단독으로 물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메테리얼이라는 그 존재 아래에 다양한 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다양한 맵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비트맵이라는 부분인데 이 비트맵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이죠. 즉 비트맵이라는 것은 흔히들 2D 맵이라고 얘기하죠. 2D 맵. 파일 확장자가 JPG나 PNG나 TIF나 TGA나 GIF나 이러한 파일들을 전체 통칭해서 비트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비트맵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 창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 여기까지, 이 상태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오르게 오셔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 상태. 즉, 맵의 종류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이드 상태입니다. show in before 또는 hide in before라고 해서 before에서 어떤 현재 이미지를 보고자 할 때, 또는 보기 싫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파일은 현재 이미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는 우측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타입이라는 거는
요 현재 이미지를 필터링 해주는 기능인데 요것들은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백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적용이 된 상태에서 맵의 크기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맵이 적용된 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타깃처 포지션,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을 왼쪽 하단이나 또는 우측 하단에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맵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자, 이건 스케치업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별도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맵의 크기를 조정하시고요. 됐으면 마우스 다시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면 맵의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자, 어서 다시 여시고요. 그럼 아래쪽에 러프니스라는 부분인데, 이 러프니스는 흔히 우리 러프하다 얘기 많이 하죠. 러프하다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러프라는 게 뭡니까? 약간 거칠다는 뜻이죠. 거칠고 약간 더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러프 값을 올리게 되면 표면 자체가 부드럽지 못하고 약간 더러운 듯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약간 더티한 느낌 나타나는데, 즉 이거는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 보면은 먼지가 길에 많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추적고 더티한 그런 느낌 나타나죠. 그럴 때 쓰는 게 러프의 개념입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옵션 값을 바꾸면서 한번 다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